IT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배경음악이 없이 시작하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중간에 제가 준비해놨는데 약간 오류가 좀 났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버킨백 NFT 이야기 들려드릴 거고요. 카카오페이 그리고 구글 바드 인공지능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블로그로 보시는 분하고 다르게 일단 제가 구글 바드 이야기부터 먼저 가도록 하죠. 자, 이제 MS에서도 챗봇을 내놓고 구글에서도 챗봇을 내놓고 둘 다 수주 내에 오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수주 내에 오픈한다는 건 지금 테스트 버전이란 얘기예요. 어느 정도 틀린 것들을 보고 나서 고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를 먼저 했었던 거였었죠. 그런데 이제 심각한 오류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구글에 작업을 해서 트위터부터 시작해갖고 순다피차의 홈페이지에도 블로그에도 바로 띄워놨던 이 내용이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아이한테 그 제임스 웹 카메라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요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였었는데, 이제 세 번째 게 이제 틀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다. 우리나라의 태양계 밖을 촬영한 사진 중에서 처음으로 제임스 웹이 찍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었는데,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니까 이 중에서도 또 미국은 또 트위터 많이 하죠. 이걸 봤던 분 중에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 그랜트 트렘블레이, 이름 깁니다. 이분께서 최초한 환경은 남부 천문대에 설치된 거였었는데?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견된 실수였다라고 좀 봐요. 왜냐면 그 언어용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얘가 스스로 생각해서 말한다라기보다도 뭐 생각의 정의가 다르긴 합니다. 그동안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언어의 가중치를 두고서 그 다음에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웹 새로운 발견에 대한 것들 나오면서 태양계 밖의 행성이란 얘기를 처음 촬영했다는 이야기라든지 처음 이런 것들이 많이 맞물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답변을 내놨던 거였었죠. 자,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것들은 처음은 아니에요. 지금 챗 GPT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야, 구글은 구글이잖아. 우리가 구글에서 구글링을 한 거는 수많은 오류들이 있었지만은, 이 오류들을 보고 나서 전문가의 역할은 진짠지 아닌지를 골라내야 되죠. 이런 큐레이터의 역할이 필요해지는데, 이런 큐레이터의 역할을 챗봇이 할 줄 알았는데 챗봇마저 믿을 수 없으면 우린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끝났구나, 굳이 나올 필요 없어, 이게 아니죠. 인공지능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수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더 인공지능이 나오더라도 모든 걸 믿기보다는 지금처럼 전문가분들의 활동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식인과 같은 서비스들이 여기서도 인공지능의 오류를 잡아놓는 또 전문가들, 이게 도 필요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버킨백 얘기해보죠. 에르메스의 버킨백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엄청 비싼 거예요. 명품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를 텐데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버킨백을 NFT로 만들어 판매한 사례가 있었어요. 한 1,000만 원짜리거든요. 이에 대해서 에르메스가 제작자를 고소를 한 겁니다. 제작자가 이 두 명이에요. 메이슨 로실드가 있고 로스차일드가 있는데, 이 둘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공판이 나고 결론이 나게 됐는데, 결론, 버킨백의 상표권을 침해한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이거 원래 침해한 거 아니었나요? 벌금은 13만 3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6,7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는데, 이 2021년에 나왔던 메타 버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의 버킨백의 형태를 빌리고 이름을 메타를 붙여서 살짝 바꾼 겁니다. 그 100개 정도를 팔았어요. 당시 100개, 1000개가 유행이었으니까. 각각의 NFT들은 거의 한 2천만 원 넘게 낙찰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메이슨 로실드를 비롯한 메타 버킨 쪽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예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분명히 연관이 없다라고 요렇게 써놨다. 진짜는 에르메스에 있다, 이렇게 써놨었고,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너네들이 모피를 갖다가 나쁜 거 아니냐, 동물학대부터 시작해갖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건 예술품이다, 그래서 차용만 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는 차용만 했던 건데 이게 무슨 너네 상표를 침해했느냐, 이건 상품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지만은,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NFT에 로열티를 설정해 놓은 돈, 아마 1억 5천 정도를 벌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걸 그냥 금액 그대로 벌금으로 내게 됐죠.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에르메스가 이겼어, 당연한 거지, 이거라기보다도, 자, 지금도 약간 NFT는 무법천지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거를 도용을 하거나, 뭐 유명한 사례가 있다면 갖다 쓰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여기 경종을 올리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이슈가 터졌으면 수많은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기회보죠. 해외여행 갈 때 환전 없이 간편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한 2, 3년 전에 제가 드렸던 얘기죠.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정말 경쟁적으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가 해외에서 간편 결제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하나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은행들 우리도 된다 얘기가 나왔었죠.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되는 곳들을 늘리고 있고요. 자, 그런데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중간에 홀딩이 됐던 상태였었습니다. 이미 뭐 기술 개발은 끝나 있었겠죠. 자, 이 와중에 2월 7일 카카오페이 측에서 3월부터 중국 거의 모든 곳에서 결제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중국 그 넓은 곳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카카오페이가 가서 하나하나 계약을 하고 다닌 건 아니겠죠. 바로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 기억하시죠?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 그러니까 알리페이의 자본도 이미 들어가져 있고 둘이 친한 사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인페이가 네이버페이가 왜 일본에서 되느냐, 대만에서 되느냐, 라인페이 때문에 그래요. 또 둘이 친밀한 관계니까. 자, 이것 때문에 결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가봐야죠. 아직 못 가보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게 잘만 풀리게 되면요, 우리가 중국에서 결제하는 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결제하는 거, 환전 없이 모든 게 쉽게 가능한 거 바로바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NFT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중국 카카오페이 쉽게 결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구글 챗봇 제일 먼저 얘기 드렸었죠. 검색 엔진 바드에 대한 이야기 너무 실망하지 말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